남구가 수봉산교회에서 도화 이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최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지적 재조사 사업 필지 26,251.7제곱미터의 토지 소유자 및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군은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경인로 252번 길 인근에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사업 추진 절차 안내 및 재조사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화 이지구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남구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선악체육관에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제38회 장애인 날을 기념해 진행된 체육대회에는 지역 20개 장애인 재활시설 이용자와 가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인천재활병원 등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체육대회의 진행을 도왔습니다. 남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장애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제1기 아이 돌보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지난 14일 진행했습니다. 아이 돌보미 보수교육은 8시간의 기본과정과 특화과정 등 16시간으로 부모 상담과 영유아 놀이지도, 안전관리 등 아이 돌보미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1,100여 명의 아이 돌보미들이 활동 중이며 인천시는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확대와 아이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해 1,500명까지 돌보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아이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의 출장이나 아동의 질병 등으로 일시적 돌봄 수요가 필요할 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도로 및 나대지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물청소와 학교 운동장 먼지 억제제 살포 작업을 진행합니다. 시는 13억 원을 들여 모두 22대의 살수차를 도원해 57개 구간과 5개 산단 등 16만 1,612km 구간에서 도로 물청소를 실시합니다. 또 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122개 초중고교의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4, 5월에 먼지 억제제 살포를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시는 군구의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해 분진흡입차 13대를 추가 보급하고 도로 청소 차량 정보화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보 플러스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건강체험관을 주제로 남구보건소의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가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며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사 및 건강 행태와 요구를 조사하는 100세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은 남구 8개 광역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등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서 16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건강체험관은 지역사회 의료기관 12개소와 2개의 센터 및 2개의 시설, 1개의 도서관 등 지역사회 여러 기관들이 참여해 다양한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건강체험관에서 제공하는 검사는 스트레스 반응 검사와 혈관 나이 측정,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스포츠 테이핑 등 주민들의 평소에 접하기 어려운 전문 검사를 진행합니다. 또 건강체험관 현장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하도록 지속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은 앞으로도 지역 의료기관 및 센터 등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권역별 지역 주민의 건강 행태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진보된 건강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될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권역 수대 형식으로 운영되는 100세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은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으며 무료로 건강검사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남구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의 일환으로 100세 시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체험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정보 플러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구가 보훈회관 건립공사의 첫 단계인 기존 건물의 철거 공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보훈회관 건립공사에 나섰습니다. 보훈회관은 남구 용현동 옛 군부대터와 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한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훈회관은 36억 원이 소요되며 보훈단체 업무를 위한 사무실과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인천도시역사관이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체험교육인 인천도시탐구생활을 진행합니다. 인천도시탐구생활은 4월에서 6월과 9월에서 11월까지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시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제공합니다. 올해 인천도시탐구생활은 개항 이후 인천도시공간의 변화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으로 진행합니다. 저학년은 내가 만드는 그림책, 고학년은 내가 그리는 만화를 주제로 전시 관람과 조별 5컷 만화 그리기 등의 체험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23일에서 26일까지 인천도시역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저학년과 고학년생 각각 2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없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이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대표 공연 콘텐츠 쇼케이스를 5월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인천 가치와 문화가 담긴 공연 콘텐츠 개발 사업은 지난해 우수 시놉시스 두 여자의 집과 조병창을 쇼케이스로 제작해 시민평가단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쇼케이스 공모 주제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 설화를 바탕으로 한 공연 콘텐츠로 심사는 6월까지 서류 심사와 인터뷰 심사 등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 새소식이나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천시 문화예술과나 인천문화재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남구가 지역에서 매주 2년 이상 활동하는 10여 명이 넘는 1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예술 등 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에서 특정 정당이나 종교, 영리 목적의 활동과 단순 친목회 등 사적 모임 활동은 제외되며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남구청 문화예술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실행계획서, 동아리 소개서 등을 제출해 선정된 동아리에 대해서는 강사비와 재료비 등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인천시가 봄철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5월 말까지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해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불법 야영 산해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과 소나무류 무단 반출 등입니다. 또 산림에서 불이나 담배를 피우거나 허가 없이 입산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도 단속합니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산육차 등 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학과와 기능시험은 물론 도로 주행교육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구자길 기자입니다. 인천 운전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전국에서 7번째로 문을 연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사회적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합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전체 인구의 61%인 3,157만 명이고 이 중 장애인은 0.46%인 14만 6천 명에 불과합니다. 센터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 상담과 장애 유형에 맞는 차량 개조 조언, 무료 운전교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국립재활원이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위해 지난 2013년 부산에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 지난달까지 모두 1,800여 명의 장애인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약 600여 명의 면허 취득자를 배출했고 3억 6천만 원의 장애인 면허 취득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그동안 인천에서 우리 장애자분들이 면허 취득하기 위해 상당히 힘이 들었는데 이번 이 기회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더 본인들이 원하는 면허증을 취득하셔가지고 보다 삶에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1급에서 4급 등록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의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과와 기능, 도로주행 교육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단 운전교육 적합 여부에 대한 상담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분들이 이곳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게 편리하실 것 같아요. 기능 교육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도로주행 교육도 하루에 3시간, 2시간씩 이용해가지고 며칠씩 가르쳐 주시면 편하게 도로주행까지 완벽히 따실 거라 생각합니다. 새롭게 문을 연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가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이동 편의 확보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IB 뉴스 구자길입니다. 남구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을 위한 이동형 CCTV 21대를 각동 행정복지센터에 보급했습니다. 이동형 CCTV는 상습 무단 투기 지역 곳곳에 순환 배치돼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 및 주민 계도 등에 활용됩니다. 이동형 CCTV는 바퀴가 부착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가 센서에 감지되면 경고방송과 문자, 조명을 송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지능화된 CCTV로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해 깨끗한 남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우 민감한 소식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통화긴축 정책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러한 통화정책이 해외 자본의 국내 주식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98억 달러가량 증가했던 국내 정권 투자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뚜렷한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통화정책의 영향력이 우리나라에도 크게 확대됐는데요. 이는 금융위기에 따라 민간 경제가 움츠러들자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통화긴축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해외 자본의 국내 정권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해보면 해외 자본의 국내 정권 투자는 국내 금융시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볼 때 우리 한국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 경제 현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 경제 현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결국 미국의 통화 긴축 정책에 따른 해외 자본 이탈이 나타날 위험이 확대되고 통화 긴축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 차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양적 긴축도 동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 국채 금리 동향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 규모에도 관심을 두고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만큼 양적 긴축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한 국채 수익률은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경기, 달러화 등 여러 요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통화정책의 강도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험 기피 성장이 주요 결정 요인으로 부각된 점에 비추어 미국 통화 긴축 기간 중 경제의 안정적 성장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